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자동차 정비 기사 필답 제1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떤 문제가 나왔나요? 2022년 5월 7일 날 시행된 문제인데요. 첫 번째, 조향 각도 특성, 그림을 그려주고 언더스티어링망과 오버스티어링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뭐 피스톤 플래터 방지법 세 가지를 적으세요. 뭐 이런 문제도 나왔네요. 세 번째는 주차 브레이크 경고 등 발생하는 원인 세 가지를 적으십시오. 네, EBD를 적용한 차량이다. 뭐 이렇게도 구분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뭐 빛의 밝기에 따라 조도 센서의 출력값의 특성을 작성하시오.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이죠. 작성하는 게 아니라 뭐 설명하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엔진의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새는 가스를 가로치고 무슨 가스라고 말한다. 네, 블로바의 가스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여섯 번째, 연소실 혼합기 형성을 위한 와류의 종류 중 하나를 쓰세요. 연소실 혼합기를 일으키는 와류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보통 나열되어 있는데, 뭐 수월과 수월하고 또 뭐가 있나요? 네, 뭐 수월, 텀블, 스쿼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이제 표현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쓰고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설명도 하셔야 되겠죠. 네, 일곱 번째. TXV 냉동 사이클의 사이클 순서가 다음과 같습니다. 괄호 안의 내용을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 TXV 냉동 사이클이라는 개념을 아시겠죠? 뭐 thermal extension valve, 예, 온도에 의해서 그 냉각량을 조절해주는 익스펜션 밸브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용한 밸브 냉동 사이클을 TXV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여덟 번째, 계기장치가 갖춰야 하는 사항 네 가지. 여기서 계기장치라고 하는 것은 계기판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홉 번째, 수온 조절기 역할 네 가지를 적으세요. 열 번째, 공기압축기 설치 조건 다섯 가지. 네, 요것도 뭐 관련도 문제에 나왔던 것들 같고, 11번째, 소성력 각도법의 특징과 소성력 각도법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12번째 문제는 뭐 스프링 위 질량에서 ZZ축의 움직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뭐 스프링에는 윗 질량과 아래 질량의 운동의 특성 두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였고요. 13번째, 압축 압력 습식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압축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보기에서 내용에 해당하는 거를 좀 골라보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피스톤의 마멸이냐, 실린더 오일의 간극 분량이나 헤드 가스켓 분량이냐, 또 밸브 분량이냐,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매치를 시키는 이런 문제였던 것 같고, 14번째 문제는 이제 하이드로백, 뭐 마스터백이라고도 하고요. 점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이렇게 나왔는데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거의 다 관연도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죠? 아주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아주 좋은 점수를 많이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나마 뭐 새롭게 나온 거라고 한다면 뭐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관련도에서 다 나왔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주 가볍게 관련도 이번 일의 문제를 한번 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조향 특성의 그림을 그려주고 어떤 게 엔더 스티어링이고 오버 스티어링인지를 구분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언더 스티어링이라는 건 뭐 그림으로 잠깐 보시면요. 이거 중심이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원래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선회를 하게 되면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경우를 뉴트럴 스티어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조향의 휠 얼라이먼트 장치들의 어떤 불량 요소가 나타나게 되면요. 차량이 이렇게 바깥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바깥으로. 그죠? 이렇게 이제 지름이 기본 지름을 R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 지름보다 반경이 훨씬 더 커버지는 이러한 거를 이제 언더스터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요거를 뭐 A라고 하고 요거를 B라고 하고 요거를 C라고 했을 적에 안쪽으로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반경이 아주 작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오버스티어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언더스티어링과 오버스티어링 그림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용어로 해설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언더스티어링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면요. 일정한 반지름과 속도로 선회하다가 갑자기 가속화했을 때 보세요. 후륜에 발생되는 이래요. 후륜에 발생되는 코너링 포스가 커지면서 바깥쪽 전륜이나 후륜이 안쪽 전륜보다 모멘트가 커지기 때문에 조향각을 일정하게 하여도 선의 반전이 커지는 거다. 그러니까 네. 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코너링 포스가 커지면서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자동차가 이제 움직이다 보면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을 뭐라고 그러냐면 원심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 코너링 포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예, 이거 코너링 포스. 그러니까 이 힘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즉 이거를 이제 바퀴로 본다 그러면요. 바퀴로 본다면 이쪽 안쪽으로 당기는 힘이 더 세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뒷바퀴가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앞바퀴는 이렇게 반대편으로 돌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량이 바깥쪽으로 돌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고 있지만 그림으로 봤을 적에는 어떻게 해요? 반지름이 규정보다 더 이만큼 커지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오버스티어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온 걸 얘기한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원심력이 훨씬 더 커지겠죠? 예. 그래서 어 이번에는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냐면 어, 전륜에 발생된 코너링 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쪽에 발생하는 코너링 포스가 더 커지면서 얘를 당기니까 이쪽은 뒤로 가게끔 돼서 바퀴가 차량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는 뭐 이러한 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을 했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정한 반지름과 속도로 선회하다가 갑자기 가속하였을 때 전륜에 발생되는 코너링 포스가 크게 되면서 안쪽 전륜이 바깥쪽 전륜 및 후륜보다 모멘트, 토크죠. 토크가 커져서 조향각을 일정하게 하여도 선의 반지름이 작아지는 현상으로 차의 진로가 안쪽으로 향하면서 회전 반지름이 작아지게 된다. 예, 내용은 말은 뭐 어렵게 막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거긴 합니다만은 네, 아무튼 언더스티어링 얘기할 적에는 뒤쪽에 코너링 포스가 커진 거고 오버스티어링 얘기할 적에는 앞쪽에 코너링 포스가 커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경이 작아진 거는 언더스티어링, 반경이 커진 거는 오버스티어링, 뭐 이렇게 언더스티어링 이렇게 구분하셔도 우리가 문제 푸는 데는 큰 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문제. 피스톤 플래터의 방지법 세 가지. 이 플래터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플래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스프링이 피스톤 있죠. 피스톤 링. 예, 이 피스톤 링의 장력이 약한 거예요. 약하다. 그래서 피스톤 링이 실린더 벽에 딱 붙어가지고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야 어떤 그 압축 압력이나 그런 폭발 가스가 새지 않게끔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장력이 약하다 보니까 피스톤이 좌측 우측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플래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피스톤 링의 장력을 크게 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피스톤 링의 장력을 높여서 면압을 증가시킨다. 예, 면압, 미는 압력, 그죠? 이 압력을 증가시킨다. 얇은 링을 사용하고 무게를 줄여 관성력을 감소시킨다. 링의 이음부는 배압이 작으므로 링 이음부의 면압 분포를 높게 한다. 링 이음부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링 이음 간극 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네 번째. 킬린더 벽에서 긁어내린 윤활유의 배출 호흡을 링 랜드에 둔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뭐 1번부터 3번까지 적으시면 되는 거니까. 예, 요 플래터 내용도 관연도에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주차 브레이크, 뭐 아니면 뭐 사이드 브레이크라고도 하죠. 사이드 브레이크의 경고등 발생하는 원인 세 가지를 적으세요. 지금 경고등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는 이렇게 경고등이 뜨지요. 네. 그래서 이 느낌표나 또는 이거 P라고 쓴 거죠. 패드나 파킹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네, 파킹에 가깝겠죠. 주차 브레이크니까. 이 경고등을 뜨는 이유 여기 보니까 이제 주차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얘기는 사이드를 안 풀었다는 얘기고요. 또는 이제 브레이크액이 부족하거나 또 패드가 마모되거나 또 이런 연구가 발생하겠죠. 또 여기서는 이제 뭐 각종 브레이크 관련 전자계통의 이상, 왜냐하면 EBD가 있으니까, 전자적으로 브레이크 제동력을 분배시키는 EBD가 있는 장치라서 요 용어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량이 부족할 때도 뜨고 사이드 브레이크 작동할 때도 뜨고, 이 사이드 브레이크 작동한다는 게 요겁니다. 주차 브레이크 걸림. 그 다음에 브레이크 오일 부족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패드가 마모될 적에도 나올 수 있어요. 패드. 네, 이렇게 브레이크의 경고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패드라고 쓰신 분들도 맞는 얘기고요. 요거는 뭐 엔진 오일 경고등이고, 요거는 온도죠. 냉각수 온도, 온도 양이 부족하거나 온도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경고등이 뜨게끔 돼 있고, 요 오일 경고등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 부족이나 오일 압력이 낮으면 또 경고등이 뜨죠. 이같이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 운전자한테 자동차의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계기 장치에 여러 개의 경고등을 가지고 있죠. 경고등에 관련된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계속 나와요. 지금 최근 경향 문제가. 여러분들은 자동차의 계기판을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각각의 계기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얘네들이 어느 경우에 경고등이 작동되고 있는 건지 등등을 좀 정리해 놓거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도 완성을 했고요. 자, 4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4번 문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빛의 밝기에 따라 조도 센서의 출력값의 특성을 작성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조도 센서라고 하는 거는 CDS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 빛의 세기와 저항값이 이렇게 반비례를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밝으면, 그죠? 빛이 밝으면 저항값이 어떻게 됩니까? 저항값이 떨어지고, 빛이 어두우면 저항값이 올라가는 이런 반비례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밝은 경우는 저항값이 작아지고, 빛이 어두운 경우는 저항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뭐 요거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그림을 회로도를 연결을 해서 라이트, 이게 이제 헤드라이트가 되겠죠. 헤드라이트를 온오프 시키는 이런 전자 회로를 만들어 놨어요. 자, 먼저 빛이 밝을 때를 한번 볼까요? 빛이 밝은 경우, 빛이 밝아서 여기에 CDS의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래서 전류가 흘러갑니다. 내가 스위치를 켰더니 전류가 흘러가는데, 예, 지금은 이제 일로 흘러가야 돼서 가면은 TR2를 통해서 접지가 되면은요, 이제 빛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들어오나 안 들어오냐 이걸 보는 거죠. 자,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빛이 밝은 경우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가는데, 빛이 밝은 경우는 저항값이 낮아진다고 그랬죠? 저항값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아니라 낮아지네요. 빛이 거의 없어요. 빛이 거의 없습니다. 빛이 거의 없으니까 전기가 어떻게 통과를 하냐면 일로 와가지고 저항을 걸쳐서 그냥 통과를 해서 TR1 베이스에다가 전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TR1이 작동을 이렇게 해서 시키죠. 그래서 전류들이 지금 TR2를 온 시켜야만 전구가 이게 빛을 밝아지는 건데, 일로 갈 전기가 없다는 얘기죠. 다 일로 패스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오프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TR2는 오프. 그래서 전구도 오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조등 제어에서 전조등은 오프로 제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빛이 어두운 경우, 빛이 어두워요. 내려왔죠. 그러면 저항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저항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항값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쪽으로 흘렀던 전기가 흘러가지 못하니까 TR1이 오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TR이 오프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되게 하던 전기는 TR1 베이스에다가 전기를 넣어줄 수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TR2가 전기를 통전시킬 수 있는 온 상태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LED에 전구가 들어오면서 빛이 밝아지는 전조등이 켜지는 뭐 이런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얘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즉, 이 빛의 밝기에 따라서 조도 센서의 빛의 밝기에 따라서 TR 온이 되기도 하고 오프 되기도 하는데 이거와 짝지어진 TR2인 경우에는 그죠? 이거와 짝지어진 TR2인 경우는 온이면 오프가 되고 오프면 온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빛이 밝으면 그죠? 빛이 밝으면 온이 되고 빛이 어두우면 오프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조도 센서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회로를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면은 조도 센서의 저항이 작아져서 전조등이 온이 되고 조도 센서의 저항이 커져서 전조등이 오프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자동차에 있는 이 조도 센서를 이용한 회로에는 이 조도 센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자 회로를 꾸며 가지고 TR과 같이 연동하는 그런 회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잘 푸셨으리라 생각되고 처음 보신 분들은 또 준비해 놓으셔야겠네요. 네. 자, 다섯 번째,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새는 가스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유, 뭐 이거 뭐 아주 기본적인 가스가 아니라 기본적인 문제라서 그죠?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나요? 이렇게 새는 가스를 블로바이 가스라고 하죠. 자동차에서 나오는 가스에는 블로바이 가스, 배기가스, 배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가스, 연료통을 통해서 나오는 증발가스 세 가지가 있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블로바이 가스였고요. 그 다음에 연소실의 혼합기를 형성을 위한 와류의 종류를 하나를 쓰세요. 그랬으면 뭐 그냥 여기 수월과 텀블과 스쿼시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또 예쁘게 설명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많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마음은 생기는데, 그죠? 네, 어떤 내용이 있었죠? 자, 먼저 수월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요렇게요. 공기가 들어오면서 회오리를 치면서 나선형으로 피스톤은 물론 아래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내려오는 거를 수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흡입할 때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텀블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 연소실에서 여기는 통로를 개방함으로 인해서 속도를 직각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종으로 회오리를 치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텀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쿼시라고 하는 거는 여기 피스톤이 꼭대기에 올라왔을 때 이 작은 홈에 의해서 이렇게 와류를 형성을 시키는 출발점이 여기라는 얘기죠. 여기 스퀴시라는 곳이기 때문에 스퀴시 밴드라고도 하네요. 그죠? 이렇게 발생하는 거. 이런 거를 스쿼시라고 표현합니다. 자, 내용 정리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냉동 사이클의 순서 찾는 거죠. 제일 먼저 압축기가 있네요. 그죠? 압축기에서 고온고압의 가스 상태가 지나가고 응축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냉각 팬에 의해 가지고 컨덴서 팬에 의해서 온도를 식히면 70도에서 60도로 다운이 되겠죠. 다운이 되면은 이제 가스 상태에서 뭘 상태요? 액체 상태로 리퀴드 상태로 이제 변하면서 리시버 드라이어라고 하는 리시버 드라이어라는 것은 이제 냉매를 저장하기도 하고요. 또 안에 있는 수분을 제거시킨다 이런 기능을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리시버 드라이어라고 같이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건조기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한국말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팽창 밸브를 통하게 됩니다. 팽창 밸브는 여기에 있는 그 가스의 감온통, 이걸 감온통이라고 하는데, 감온통의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다이어프램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겠죠. 팽창하면 내리고, 그래서 밸브가 열리고, 온도가 낮아지면은 다이어프램을 위로 올리고, 밸브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냉매의 흐름을 막아버리고, 그래서 냉매의 양을 적게 하고, 그래서 냉매의 양을 냉매의 양을 뭘로 온도로 조절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팽창 밸브다, 익스펜션 밸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통과시키면은 여기 증발기를 통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이 하나의 냉매 사이클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냉장고, 냉동, 뭐 김치 냉장고, 뭐 냉동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집에 쓰시는 에어컨이나 자동차에 쓰는 에어컨이나 흐름 시스템이 다 똑같은 시스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응축기, 건조기, 팽창 밸브, 증발기 순으로 간다는 거, 네,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계기장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기장치가 갖춰야 하는 사항 8번, 8번째 문제인데 요 장치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장치들이 갖춰야 될 이유가 자, 구조가 간단하고 내구성, 내진성이 좋아야 된다. 뭐 소형 경량이면 더 좋고요. 지시가 안정되어 있고 정확해야 된다. 가리키는 것들이. 읽기가 일단 쉽고 장식적인 면도 고려되어 있을 거, 네, 가격이 쌀 것, 네, 이런 것들이 계기 장치인데, 자, 요즘에 나오는 뭐 전기 자동차나 자율주행 자동차의 계기판은 아주 멋있는 LED 판, 또는 헤드업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유리 전체가 다 계기판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대를 만나게 됐죠. 아무튼 뭐 이런 계기판에 대한 뭐 몇 가지 장치인데 아마 이 계기 장치가 갖춰야 하는 사항 여기에서 그냥 계기판이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계기 장치라고 해가지고 또 엉뚱한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쓸 수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네. 자, 9번째로 가겠습니다. 냉각수 온 조절 밸브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 있는 거지요. 냉각수의 온도에 의해서 냉각 수량을 조절해 주는 거. 이걸 냉각수 온 조절 장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은 뭐 냉각수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엔진 온도를 유지해 주고 과열시 냉각 기능도 해 주고 과열을 하게 되면 냉각수를 이쪽으로 라디에이터 쪽으로 보내서 식혀서 들어오는 거니까요. 워밍업 시간도 단축시켜주고 이러한 기능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쉬워서 생각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겠네. 자, 그다음에 공기 압축기 설치 5가지 조건을 적으세요. 네, 이거는 지난번 수업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요. 몇 번 나왔던 문제들이죠. 에어 탱크를 그러니까 공장에서 지금 에어 그 컴프레셔에서 사용되는 그 에어 그 압축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설치를 할 적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나 봐요. 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은 환기 장치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수평하고 깨끗한 장소여야 되고 열이 없어야 되고 충격을 줄 사물이 근처에 없어야 되고 안전규칙에 따른 방화장치 등을 좀 갖춰줘야 되고 뭐 이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 산업안전공단에서 산업안전관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왔던 문제였고요. 자, 11번 소성역과 각도법 특징과 소성역 각도법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마 소성 각도법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게 소성과 탄성으로 두 가지가 나누죠. 탄성 영역과 소성 영역. 이거를 구분을 먼저 해보시는 거죠. 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들을 힘을 가하면 이 신장 늘어나는 것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쭉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탄성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영역대를 여기서 힘을 제거시키면 다시 원위치로 딱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소성 영역은 이 탄성 한도를 벗어나서 토크의 힘보다는 더 많이 쭉쭉쭉쭉 늘어나는 거. 이거를 이제 소성 영역, 그러니까 변형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소속 영역은 이 볼트가 볼트를 또 조이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탄성 한도 범위 내에서 조이는 것은 토크법, 탄성력 토크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조임 회전각, 조임 플러스 회전각이죠. 이건 탄성 영역 플러스 소속 영역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토크로 기본 토크를 조이고 여기서부터 몇 도에서 몇 도까지 조이세요. 이렇게 각도법을 이용해서 조이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영역대로 넘어가 버리면 토크에서 자, 토크 영역에서 각도까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요. 이 소성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볼트들은 새 것으로 교환을 해주는 게 좋고 탄성 영역 한도에서만 작동하는 것은 그냥 다시 사용해도 되는 이런 특성도 좀 가지고 있지요. 예,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성력과 각도법이라는 개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의 정확도가 좀 부족하긴 한데 예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고요. 지금 보아하니 이 소성 각도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좀 문제를 풀어본 거고요.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은 스프링의 위아래 질량인데 여기서는 윗질량을 물어봤어요. 스프링의 윗질량에서 Z와 Z 다시 뭐 Z면 Z 다시면 뭐 여기겠지 뭐 여기 Z와 Z 다시 뭐 네. 이렇게 Z와 Z 다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죠.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이거는 뭐 바운싱을 얘기하는 거죠. 바운싱. 아니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이건 요잉이라고 하는 거죠. 요잉. 피칭은 Y축을 중심에서 움직이는 것은 피칭. 그다음에 X축을 중심에서 움직이는 것은 롤링. 예, 이렇게 매치시켜 주는 건데 아마 ZZ니까 아마 바운싱 정도가 되지 않을까 또는 요잉이나 자운싱이 아닐까. 근데 ZZ측이니까 아마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래 위로. 네. 아울러서 스프링 아래 질량까지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래 방향. 예. 뭐 휠 홉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Z축 중심에서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을 휠 홉. 자, 와인드업은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와인드. 자, 조우는 Z축 중심에서 회전 운동하는 것이 조우고요. 트램프는 X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 운동하는 것을 또 트램핑. 예,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네. 기사 정도 되시면은 이 정도는 이제 스프링 윗질량과 아래질량 운동은 이게 다예요.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한 번 정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에 압축 압력 습시 시험을 실시했을 때 압축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는 또 감소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불량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습식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습식 처음에 그냥 압축 압력을 시켰더니 압축계를 넣고 압축을 시켰더니 압축 압력이 규정값이 여기 와 있는데 규정값보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어. 예, 그 불량이죠.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불량이라는 거를 찾습니다. 자, 그때 이 실린더 안에다가 오일을 집어넣어요. 네, 엔진 오일 약 10cc를 집어넣고 1분을 기다리면 엔진 오일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자,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음, 갭을 메꾼다 그래요. 메꾼다. 자, 만약에 갭을 메꿨을 적에 다시 한번 측정을 하면은 떨어져 있던 이 규정치보다 떨어져 있던 친구가 위로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압축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피스톤 링 엔진 오일이 엔진 오일을 넣는 거를 우리가 습식이라고 할 거고요. 이제 건식에서 습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처음에 건식으로 해서 압력이 다운된 상태로 돼가면 습식으로 넘어가고 습식할 적에는 오일을 집어넣고 하는 거고 그랬을 적에 올라가게 되면 이 엔진 오일이 피스톤 링의 갭을 메꿨다. 그래서 확실히 얘는 피스톤 링의 마모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피스톤 링의 마멸이다. 이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실린더 오일 간극 불량, 실린더의 오일 간극 불량. 요거는 내용이 이게 이 용어가 맞는지는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뭐 실린더의 오일 간극 불량도 있고, 자, 압축 압력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이게 압축 압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습식 시험을 했는데 압축 압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여기서 감소한다는 얘기는 규정치보다 계속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야? 밸브 밑으로 가스가 새고 실린더 헤드가 깨져가지고 가스가 새고 하기 때문에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습기 불량이라든지 밸브 불량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아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14번으로 가볼까요? 14번에는 뭐 마스터백 점검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그런데 이 내용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아마 조건을 줬겠죠. 작동 전 점검인지 기밀 시험인지 기밀 부하 시험인지 뭐 이런 걸 했을 텐데 일단 작동 시험을 보게 되면요. 시동을 끈 상태에서 시동을 껐어요. 시동을 껐는데 브레이크를 2, 3에 밟아서 페달이 딱딱해진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페달이 밑으로 쑥 내려간다. 뭐 어떤 거예요? 이거잖아요. 요 그림이네. 1번이 요 그림이네요. 자, 정지대역적에는 밟고 있다가 시동을 걸었을 적에 얘가 쑥 밟고 있었다가 쑥 내려간다는 거야. 그러면 마스터백이 작동이 돼서 얘가 진공과 대기압의 만남에 의해 가지고 작동의 그 압력의 편차에 의해서 페달이 쑥 내려가는 거는 정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기밀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동을 걸고 1분 후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2, 3에 밟으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마다 위로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이거네요. 이거. 밟을 때마다 한 번씩 밟을 때마다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공과 대기압의 관계가 거의 이제 없어지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페달의 행정이 좀 짧아지는 이런 상황이죠. 이래야만 정상이다라는 거죠. 네. 자, 기밀 부하 시험. 시동을 건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힘껏 밟은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이때 브레이크 페달이 30 동안 현재 위치를 유지해야만 브레이크 페달이 내려가거나 올라오면 브레이크 같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네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좀 살펴봤는데요. 요번에 2021년 제 22년 제1회 자동차 정비기사 필답 문제는 상당히 운이 좋았다. 요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참 운이 좋으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관연도에서 나왔던 게 거의 99% 나왔으니까. 네. 뭐 더 이상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요번에 시험을 응시하신 분들의 많은 합격이 기대되는 이런 시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또 다음에 2회 시험을 보았을 때 2022년도 2회 필답 문제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